한국. 거기 아직도 인터넷 느린 줄 알았어요. 일본이 질투할 만하죠. 그 여자가 한국으로 떠난 이유가 뭘까요? 믿기지 않겠지만 일본 최고 엘리트가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저는 미야베 아카리입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 의학정책 국장으로 14년간 일해왔죠. 하버드 의대 박사 출신의 WHO 컨설턴트. 경력까지 있는 제가 왜 갑자기 모든 걸 버리고 서울로 왔을까요? 사실 처음엔 한국을 얕잡아 봤습니다. 여동생이 한국에 정착한다고 했을 때 완전히 미쳤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종로에 집을 사고 있다니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직접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제 이야기를 듣고 나면 한국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저는 미야베 아카리 34세입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에서 의학정책 국장으로 일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제 앞에 놓인 건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동생 유리가 서울로 이주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유리는 도쿄대학교 약학과를 졸업한 똑똑한 여동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삼성서울병원 연구소에 취직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라니요?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예전에 유리가 워킹홀리데이로 한국에 갔을 때 불쾌한 일을 겪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부터 한국은 제게 별로 좋지 않은 나라였죠. 한류? 그건 그냥 저질 대중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 같은 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라고 봤어요. 진짜 문화는 일본에 있다고 확신했죠.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일본이야말로 아시아 최고라고 자부했거든요. 그런데 유리가 한국 병원 시설이 일본보다 좋다고 말하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14년간 일본 의료계에서 일해온 경험으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유리와 전화통화를 했을 때 정말 화가 났어요. 언니인 제가 이 분야 전문가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 따졌죠. 그런데 유리가 조용히 한마디 하더라고요. 언니는 와본 적도 없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한국에 대해 편견만 가지고 있었을 뿐 직접 본 적은 없었죠.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서 한국 의료계의 실상을 파헤쳐 보겠다고 말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유리를 설득하려고 갔어요. 한국이 얼마나 일본에 비해 뒤떨어져 있는지 보여주려고 했죠. 그래서 유리가 정신 차리고 일본으로 돌아오기를 바랐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때 몰랐던 건 제 자신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유리가 서울행을 결정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배신감이 들었어요. 도쿄대학교 약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동생이 왜 굳이 한국으로 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유리는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삼성서울병원 연구소에서 일하게 됐어요. 여기 시설이 정말 대단해요. 일본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의료 시스템이 좋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제가 하버드에서 의학 정책을 공부하고 WHO에서 일한 경험으로 봤을 때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유리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서 따졌어요. 너 정말 미쳤구나. 한국 의학계가 일본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유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언니, 정말 그래요. 여기 와서 직접 보니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한국은 결국 유행만 앞서가는 나라일 뿐이라고 소리쳤죠. 진짜 의료기술이나 시스템은 일본이 훨씬 앞서 있다고 말했어요. 유리는 그런 제 말을 조용히 듣고 있다가 한마디 했어요. 언니는 와본 적도 없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저는 한국에 대해 편견과 추측만 가지고 있었을 뿐 실제로 가본 적은 없었어요. 유리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언니, 저 이제 영주권 신청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배신감이 들었죠. 제가 그렇게 아끼던 동생이 일본을 버리고 한국에 정착하려고 한다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도대체 한국에 무엇이 유리를 그렇게 매혹시킨 걸까요?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유리가 말하는 한국 의료계의 실상을 파헤쳐 보겠다고 말이에요. 한국 열풍이 얼마나 허상인지 직접 확인해 보겠다고 마음먹었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한국에 간 이유는 유리를 설득하기 위해서였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못하다는 걸 증명해서 유리를 일본으로 데려오려고 했죠. 하지만 그때 제가 몰랐던 건 제 자신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사실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공항 시설부터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시설에 안내 시스템도 완벽했죠. 일본 나리타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더라고요. 입국 절차도 놀라웠어요.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빠르게 처리되는 게 인상적이었죠. 제가 일본에서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길에 또 놀랐어요. 공항철도 시설이 정말 훌륭했거든요. 깨끗하고 빠르고 정확했죠. 일본의 JR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현대적인 느낌이었죠.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을 타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 안에서 무료 와이파이가 터지는 거예요. 속도도 엄청 빨랐죠. 일본에서는 아직도 지하철 와이파이가 불안정한 곳이 많은데 말이에요. 호텔에 체크인하고 나서 바로 병원 예약을 해봤어요. 모바일 앱으로 간단하게 예약할 수 있더라고요. 정말 편리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전화로 예약하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완전히 디지털화되어 있었죠. 다음 날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했어요. 건물 외관부터 압도적이었어요. 규모도 크고 시설도 최신식이었죠.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정말 놀랐어요. 일본의 어떤 병원보다도 현대적이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병원 안내 시스템도 완벽했어요. 디지털 안내판으로 모든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었죠. 환자 대기 시간도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이런 시스템은 일본에서도 아직 도입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 말이에요. 연세세브란스 병원과 아산병원도 견학했어요. 모든 병원이 비슷한 수준이었어요. 의료진의 태도도 정말 전문적이었죠. 환자 응대 방식도 세심하고 친절했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의료진들의 영어 실력이었어요. 대부분의 의사들이 유창하게 영어로 소통할 수 있었거든요. 국제적인 감각도 뛰어났죠. 일본 의료진들도 영어를 잘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병원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인프라도 놀라웠어요. 병원 근처에 지하철역이 바로 연결되어 있고 버스 정류장도 가까웠죠. 환자들이 교통편을 이용하기 정말 편리하게 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 정도면 왜 일본 젊은이들이 한국에 빠지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건 보여주기용 쇼일 거야. 실제로는 다를 거야. 그런 생각으로 제 자신을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직접 본 것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점점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서울에서 셋째 날이 되었을 때 정말 예상하지 못한 만남이 있었어요. 명동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 나카무라 마코토가 서 있었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코토는 일본 참의원 고위 관료의 아들로 저와는 대학 동기였어요. 집안도 대단하고 본인도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사람이죠. 그런 마코토가 서울에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무슨 일로 한국에 왔냐고 물어봤죠. 마코토는 의료정책 교류단 일원으로 서울에 왔다고 했어요.
일본 정부에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파견된 거였죠. 그 말을 들으면서 조금 당황했어요. 일본 정부에서 한국 의료를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의외였거든요. 우리는 명동의 한 카페에서 오랜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코토가 갑자기 놀라운 말을 하더라고요. 아카리, 나 한국에 집 샀어. 종로에 아파트 하나 계약했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마코토 같은 사람이 한국에 집을 사다니요. 마코토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일본 상류층 자녀가 왜 한국에 집을 사겠다는 거죠? 이유를 물어봤더니 마코토가 설명해 주더라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일본 상류층 자녀들 중에 한국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일본 도쿄 상류층 병원들이 서울의 프리미엄 클리닉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일본 상류층 사람들이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마코토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일본 정치인들의 자녀들 중에서도 한국 의료 시스템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성형수술이나 피부과 분야에서는 이미 한국이 일본을 앞서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거든요. 일본이 아시아 의료의 선두주자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던 거예요. 마코토가 또 다른 이야기를 해줬어요. 일본 젊은 의사들 중에서도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의료기술과 시스템을 배우고 싶어 한다는 거죠.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마코토에게 물어봤어요. 정말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거예요? 마코토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적어도 몇몇 분야에서는 확실히 그렇다고 했죠. 특히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과 접근성 면에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다고 했어요. 마코토와 대화를 나누면서 제 확신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잘못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카페에서 헤어질 때 마코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아카리, 선입견을 버리고 한국을 제대로 봐봐. 정말 놀라는 게 많을 거야. 그 말이 제 마음 깊숙이 들어와서 자리 잡았어요. 유리가 제게 전화를 걸어와서 한국 직장 동료들과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는데 유리가 간절히 부탁하더라고요. 언니가 직접 만나보면 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저녁 모임은 청담동의 한 고급 주택에서 열렸어요. 유리의 직장 동료들이 저를 초대한 거였죠. 도착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집이 정말 고급스럽고 세련되었거든요. 일본의 어떤 고급 주택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고 또 놀랐어요. 모두 고학력의 전문직 종사자들이었거든요. 의사, 변호사, 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모두 외국인이었어요. 일본인, 중국인, 미국인, 독일인 등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었죠. 정말 인상적이었던 건 이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였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마치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일본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조심스럽게 대하는데 말이에요. 식사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어요. 모두들 한국에 정착한 이유를 물어보니 흥미로운 답변들이 나왔어요. 한국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곳이 살만하니까 왔다는 거예요. 정말 솔직하고 현실적인 답변이었죠. 독일에서 온 의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정말 효율적이에요. 환자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고 있어요. 독일에서는 관료주의 때문에 복잡한 절차가 많은데 여기는 간단하고 빨라요. 중국에서 온 연구원은 다른 관점을 제시했어요. 한국은 개방적이면서도 안전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분위기가 있죠.
미국에서 온 교수는 교육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학습 능력과 열정은 정말 대단해요.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정말 보람이 있어요. 미국 학생들과는 다른 매력이 있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반박하고 싶었어요.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잖아요. 일본도 효율적이고 안전하고 교육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제 표정이 점점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유리의 동료 중 한 명이 정말 인상적인 말을 했어요. 여기는 말 안 해도 진심을 알아주는 나라예요. 일본에서는 혼내와 다테마에가 있잖아요. 진짜 마음과 겉으로 드러내는 마음이 다르죠. 하지만 여기는 진심이 통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일본 문화의 특성을 정확히 짚어낸 거였거든요. 일본에서는 정말 속마음을 드러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사회적 체면과 예의 때문에 진심을 숨기는 경우가 많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한 사람이 저에게 질문했어요. 아카리 씨는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변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발전된 나라네요. 시설이나 시스템 면에서는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러자 모두들 웃으면서 그렇죠. 처음에는 다들 그렇게 생각해요 라고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리가 제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이제 제 마음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정말 마음이 복잡했거든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확신들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며칠간 경험한 일들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혼란스러웠거든요. 제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이 전부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마코토와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리에 맴돌았어요. 특히 마지막에 그가 한 말이 잊히지 않았어요. 아카리, 너희는 아직도 자부심을 보여주려 하고 있어. 여기는 그걸 살고 있는 곳이야.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죠. 일본에서는 정말 자부심을 보여주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우수한지, 얼마나 발전했는지 계속 강조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공항에서 마코토를 다시 만났어요. 그도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탑승 대기실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어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죠. 마코토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이번 여행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야?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답했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는 모습이었어요. 과시하거나 뽐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 같았어요. 마코토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맞아, 그게 가장 큰 차이점이야. 일본에서는 항상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하잖아. 하지만 여기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분위기가 있어.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더 잘 돌아가고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공감했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완벽하게 보이려고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실수를 하면 안 되고 약점을 드러내면 안 되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부담감이 적어 보였어요. 마코토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너도 이제 느꼈을 거야. 한국 사람들은 진심을 표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 좋으면 좋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해. 그래서 더 진솔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정말 그랬어요. 유리의 동료들과 만났을 때도 느꼈던 부분이었죠. 모두들 진심으로 대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가식적이지 않고 자연스러웠죠. 일본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따뜻함이었어요. 탑승 시간이 다가오면서 마코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흔들어 놓았어요. 아카리, 솔직히 말해봐. 이번 여행에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지?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정말 솔직하게 답하고 싶었거든요. 네, 바뀌었어요.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어요. 마코토가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이제 유리의 선택을 이해할 수 있겠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점점 멀어지는 걸 보니까 왠지 아쉬운 마음이 들었거든요. 일주일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감정이었죠. 일본으로 돌아가는 내내 마코토와 나눈 대화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특히 그가 한 말 중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이거였어요. 한국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야. 일본은 과거를 지키려고 하는 나라고.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었어요. 일본에서는 전통을 지키고 과거의 영광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나리타 공항에 도착해서 집으로 가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일본에서 살아온 방식이 정말 옳은 건지 의문이 들었거든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삶을 살아왔지만 뭔가 답답한 느낌이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보는데 제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일주일 전과는 다른 사람 같았죠. 눈빛도 다르고 표정도 더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따뜻함이 제게도 스며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마지막으로 생각한 건 유리였어요. 동생이 한국에 정착하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이해를 넘어서 부러운 마음까지 들었어요. 제가 서울에서 느꼈던 그 자유로움과 따뜻함을 유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요. 진심을 표현할 수 있고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환경에서 말이에요. 정말 부러웠어요. 잠들기 전에 마지막으로 든 생각은 이거였어요. 나도 언젠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진심을 숨기지 않고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곳에서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과 함께 잠이 들었어요. 일본에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제 마음은 계속 서울에 머물러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국에서 경험했던 일들이 떠올랐거든요.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 자연스러운 대화, 그리고 진심이 통하는 분위기까지 모든 게 그리웠어요. 직장에서도 집중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회의를 하면서도 자꾸 서울에서 본 병원 시설들이 떠올랐거든요. 일본의 관료적인 시스템과 경직된 분위기가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는 불편하게 느껴졌죠. 동료들과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격식을 차리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경험했던 그 자연스럽고 진솔한 대화가 그리웠거든요. 점점 일본에서의 삶이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유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니,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가 정말 밝고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유리야, 나 요즘 계속 한국 생각이 나. 정말 그곳이 그리워. 유리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언니, 정말요? 그럼 다시 한번 놀러 오세요.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무르면서 한국을 제대로 경험해 보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여행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삶의 터전을 바꾸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에서의 삶이 더 이상 제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졌거든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지만 뭔가 활력이 없는 삶이었어요. 그날 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사회적 지위와 안정성을 중시했지만 이제는 다른 가치들이 더 중요하게 느껴졌어요. 진정성, 자유로움, 그리고 따뜻한 인간관계 같은 것들 말이에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죠. 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봤어요. 다행히 제 경력이면 한국에서도 충분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가장 큰 결정을 해야 할 순간이 왔어요. 후생 노동성을 그만두는 것이었죠. 14년간 쌓아온 경력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 없었어요. 상사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을 때 정말 놀라워했어요.
미야베 씨, 정말 그만두실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저는 간단하게 답했어요.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요. 더 자세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동료들도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안정적인 일자리를 버리고 외국으로 간다는 게 일본인들에게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게 제가 원하는 삶이라고 말이에요. 사직 절차를 밟으면서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죠. 그동안 저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지막 출근 날에 제 SNS에 딱 한 문장만 올렸어요. 나는 이제 보여주려 하지 않는다. 정말 솔직한 제 마음을 표현한 거였어요. 더 이상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살지 않겠다는 의미였죠. 그 글에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어요. 무슨 의미냐고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응원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진심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짐을 정리하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14년간 모아온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거든요. 정말 필요한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전부 과시용이나 체면용이었죠. 인천공항행 비행기 표를 예약할 때 편도 티켓을 선택했어요. 돌아올 계획이 없었거든요.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마음이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설레기도 했죠. 서울에 도착한 지 벌써 6달이 흘렀어요. 지금 저는 종로구에 있는 작은 한옥을 임대해서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한옥을 보는 순간 마음이 확 끌렸거든요.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은 정말 다른 경험이었어요. 처음에는 언어와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정말 따뜻하게 도와줬어요. 특히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마치 손녀처럼 챙겨주시더라고요. 일자리도 생각보다 쉽게 찾았어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국제의료정책연구원으로 일하게 됐거든요. 제 경력을 인정받아서 정말 좋은 조건으로 채용됐어요. 일본에서보다 훨씬 자유롭고 창의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었죠. 동료들도 정말 좋았어요.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자연스럽게 대해주더라고요. 회의할 때도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토론했어요. 일본에서는 위계질서 때문에 어려웠던 부분들이 여기서는 전혀 문제되지 않았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완벽해 보이려고 노력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거든요. 실수해도 괜찮고 모르는 것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유리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언니 동생 사이에도 격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진짜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주말마다 만나서 서울 곳곳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어느 날 한옥마당에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문득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정말 말 안 해도 되는구나. 진심이면 다 전해지는구나. 일본에서는 항상 말로 설명하고 증명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마코토가 서울에 출장 왔을 때 다시 만났어요. 저를 보더니 정말 많이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표정도 밝아지고 목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졌다고 했어요. 저 자신도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많이 변했다는 걸 말이에요. 마코토가 저에게 물어봤어요. 후회하지 않아?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 이렇게 늦게 왔는지 아쉬울 뿐이에요. 마코토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 요즘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한옥마당에서 보내는 저녁 시간이에요. 조용히 앉아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이죠. 일본에서는 이런 여유를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이웃들과의 관계도 정말 특별해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 어색할 줄 알았는데 금세 동네 사람들과 친해졌어요. 김치 담그는 법도 배우고 전통차 우리는 법도 배웠어요. 정말 소중한 경험들이었죠.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대화할 수 있어요. 특히 정을 표현하는 한국어의 미묘한 뉘앙스들을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일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따뜻함이 있어요. 가끔 일본 친구들이 연락을 해요. 언제 돌아오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이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답해요. 여기가 제 집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집 말이에요. 오늘도 한옥마당에 앉아서 이 이야기를 정리하고 있어요.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평화로운 기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그러고 보니 제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6달하고 열흘이 되었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갔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었거든요. 이 나라에서 배우는 게 정말 많았어요. 저는 이제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말 안 해도 돼요. 진심이면 다 전해지거든요. 일본에서는 항상 말로 설명하고 증명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마음으로 통하는 게 있어요. 한국, 그저 그런 나라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도 일본의 누군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검색하고 있을 거예요. 저처럼 새로운 삶을 꿈꾸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선택을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울로 왔을 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제 진심을 찾았어요. 그리고 그 진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행복해요.